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실습하면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번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3시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차리는 방법들, 설립 방법이죠. 설립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이제 운영 방법들까지 이게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있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문의가 많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아니 주간보호, 요양원이라고 하죠. 요양시설, 이런 것들도 조금 좀 길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좀 뭔지 아세요? 지역아동센터.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선생님들 아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2005년도 아동복지법에 들어오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이 명칭이 바뀐 거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공부방이었죠. 공부방. 우리 저소득층, 달동네 이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켰던 곳이 공부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저소득층만 들어가는 곳이고 저소득층 아이들만 공부하는 곳이다, 가는 곳이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갈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취지가,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취지가 처음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그 취지가 이제 공부방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소득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지가 수급자의 자녀라든지 차상위층이라든지 조무, 한부모, 이런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우선 받기 시작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우선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이런 저소득층만 가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면은 구립, 시립 지역아동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아는 곳도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 알거든요. 시설 되게 좋습니다. 정말 딱 가도 여기 이 지역아동센터 정도면 정말 웬만한 학원보다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평균으로 가서 좋은데 괜찮은데요. 그 구립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또는 지방자치제 외자가 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싶으면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 아동복지시설인 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재가복지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인데요. 그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을 하면 괜찮다, 나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할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까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달려드는데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라고 신고할 때는 땡땡 지역아동센터, 무슨 지역아동센터, 혹시 별림 지역아동센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달림 지역아동센터, 별림 지역아동센터, 햇님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처럼 보통 명칭이 앞에 들어가고 뒤에 지역아동센터라고 들어가고요. 또는 지역아동센터 땡땡, 지역아동센터 별림, 지역아동센터 햇님, 이렇게도 들어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이렇게 앞에 땡땡 지역아동센터, 무슨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즉 지역아동을 위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이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딱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 신고서만 딱 제출하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든지 담당자를 좀 만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그냥 설립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뭐 재가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설립을 하러 갈 때 담당자를 만나세요. 담당자. 시군구에 가면은 뭐 지역아동센터니까요. 지역아동센터니까 어디 가야 될까요? 지금 생각나는 게 재가복지센터는 뭐 사회복지과 아니면 노인복지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동복지과는 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군구청장과 이제 사전 협의호 설치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받는다는데 시군구청장이 나오진 않고 담당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주무관이 나오긴 하는데 주무관 그 쉽게 하면 사회복지과 뭐 이렇게 가셔도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과로 아마 맞는 과에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근데 아동 보육과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구청이라든지 시군구에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 과들이 그리고 이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끔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서만 딱 들고 가면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자, 상담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가서 문의하는 거예요.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물어보면 막 설명해 주겠죠. 그런 것처럼 법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설치자는 대표자겠죠. 이런 종사자 자격 기준, 설치 기준 등에 맞춰서 가지고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자격이 안 된다. 그리고 기관의 설치 기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뭐 안전관리 뭐 이런 법률에 따른 설치물 기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필요한 것들, 스프링쿨러가 있느냐, 그리고 뭐 옆에 보면은 수화기가 있느냐, 뭔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화재라든지 안전,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에 모두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런 거예요. 보조금 지원 시기는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 기준으로 24개월 이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요, 뭘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치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가복지센터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있으면 그 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공단에서 85%의 인건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는 자부담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수입이 생겨서 일을 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뭐냐면 진입평가를 통과해야 된대요. 일단 진입평가를 통과해야 된대. 진입평가를 통과하고 그 시설이 신고일 기준 2년이죠. 24개월 2년. 즉 2년 동안은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년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난 이후에 진입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 통과하면 그때부터 뭐 주겠대요?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걸 몰랐던 거 이건 거예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운영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서비스 주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도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구하는 게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모집을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은 내 스스로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지한 후에 2년 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부터 들어가게 되고 또 필요한 게 사업계획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에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예산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이니까 사업을 계획합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 돈이죠. 사업을 계획했어요. 자,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일을 할 때 필요한 돈들, 예산을 어디서
모집을 할 거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담보하여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계획 및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센터장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본 결과 보통 그래도 2년에 1억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뭐 그 비용들을 뭐 가지고 올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데 그 건물이 내 거면 그나마 조금 낫겠죠. 내 건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통 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시설과 동일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하는 운영비 24개월, 즉 2년치 운영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임차 사시설의 경우 운영 기간 최소 5년간의 임대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냐. 보통 처음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난 이후에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의 운영 비용, 5년간의 임대료 이런 것들이 모두 방안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런 서류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뭐 자격증도 필요했고 무엇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신고서를 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정관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법인의 경우에만 정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이 신고할 때는 정관은 없어도 돼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돈이 있냐 없냐. 즉 쉽게 얘기하면은 너네가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국가의 돈으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2년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린 2005년도에 법이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들어가고 뭐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지원금 없이 그전에도 이제 개인이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시설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어느 통과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안 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 지원금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받으셨었는데 그런 것들처럼 재산 목록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들고 가면 재산의 평가 조사가 들어서도 필요합니다. 왜 재산의 평가서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뭐 아파트 값이었은 뭐 실세가 이렇게 얼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 조사하잖아요. 평가 조사를 재산의 그것들을 재사서가 필요하고요. 재산의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평면도, 건물 배치도, 시설의 평면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건물 배치도는 어떻게 되는 것들, 그리고 층별 또는 구조별 면적 표시들. 그래서 여기는 몇 층이 되고 뭐 이렇게는 뭐 예를 들어서 식당 조리실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조리실은 몇 제곱이고 화장실은 그다음에 집단 감당실은 몇 제곱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사본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자격증 사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는데 그냥 아무 곳에나 설립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곳에나 설립은 할 수 없고요. 이런 보건이라든지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교통편이 안 좋은 것도 안 되고 뭐 이제 보건이라든지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들, 뭐 쉽게 얘기하면 뭐요? 술집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이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설의 구조 및 설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느 정도의 거리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 지도실이 각각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라고 하면은 그 상황이 안 맞겠죠. 사무실에 없어서 일을 못 한다든지, 조리실, 식당이 없다든지, 집단 지도실, 뭐 또 있어야 되는 게 또 뭐냐면 화장실도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이런 갖추되 해당 시설에 모두 합하면 몇 명이 82.5제곱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에 대한 전용 면적들은 한 명당 한 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수들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너무 작은 곳에 그러니까 건물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뭐 조리실, 식당, 뭐 집단 지도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무실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설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제가 재가복지센터를 좀 알아봤더니 재가복지센터 좀 간단하긴 하더라고요. 컴퓨터, 책상, 그다음에 팩스. 그 팩스가 되는 프린터기도 상관없고요. 팩스. 그다음에 우리 캐비넷인데 그 열쇠로 잠금 장치가 되는 캐비넷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뭐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증 같은 것을 이제 그 신고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유번호증 표기 뭐 이제 뭐 법인이 설치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없어도 되겠지만 뭐 시설의 명칭 땡땡땡 지역아동센터 땡땡시 땡땡구 뭐 이런 거 써야 되고요. 이 운영자 똑같은 거예요. 운영자 명 누구누구누구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를 쓰는 거죠. 조세지 그다음에 단체명 시설의 명칭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그래서 시설장의 이름은 뭐 그렇게 고유증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신고증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증을 내가 기관에 신고증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유번호증 단체명이라든지 그것이 시설의 명칭이 고유번호증에는 단체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사회복지 사업자 등록증에도 상호는 시설의 명칭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그 주소, 사업자 주소, 그다음에 운영자 그 성명, 대표자 이름을 써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종사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종사자들을 배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밑에서부터 좀 가면요. 10인 미만은 시설장이 1명입니다. 그리고 30인 이하는 사회복지사, 즉 생활복지사가 1명이 추가가 되고요. 30명 이상 되면은 시설장은 1명, 생활복지사는 2명입니다. 그리고 아동 50명 초과당 1명의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생활복지사가 1명씩 추가되고요. 50명이 넘으면 영양사도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미만은 영양사는 없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현재는 10인 미만의 시설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9인, 뭐 29인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30명 이상은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19인, 29인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비용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 이런 계산을 했었겠죠. 왜 그러냐면 29인하고 30인하고의 문제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늘어나요. 이 직원 월급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29인에서 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종사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그 자격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사업 경력에 3년, 그러니까 사회사업이라고 3년은요, 아동 관련이에요. 아동에 관련된 그 사회복지 경력이 있으면 3년이면 되고요. 근데 아동이 아닌 노인이나 장애인 뭐 이런 경력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5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있으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아동 보호 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관련은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급 공무원 이상으로서 국가의 지방자치장에서 사회복지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도 이 시설장이 될 수 있고요. 의료에 따른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신요양에서 5년 이상의 경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1급 자격을 취득 후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이니까 뭐예요?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분들이 이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무했다. 그러면 보육교사 1급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에 5년간 종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보게 되면은 이 어린이집 종류들이 많이 국가에서 직접 국립 아니면 뭐 구립, 뭐 시립 이렇게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일반 법인, 종교법인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들이 모두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복지 사업법 안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있고요. 그 안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가 영유아보육법이에요. 영유아보육법이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 어린이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5년 이상 거기서 근무를 했다. 그런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직업훈련 간호사 영양사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이 시설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직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직원은 단순했죠. 하나가 센터장, 또 하나가 생활복지사, 그리고 이제 50인 이상 넘어가면 영양사. 근데 50인은 거의 보통 지역아동센터 50인을 넘기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활복지사입니다. 자, 생활복지사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자, 뭐가 달라요? 시설장은 2급 이상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경력. 시설장이 되기 위해선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그런 자격들이 필요했다라고 경력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시설장은 경력이 필요한데요. 이 생활복지사는 경력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 정교사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영유아 보육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즉 뭐예요? 이 종사자, 그 생활복지사는 그 경력보다는 그런 자격사항이 좀 더 구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냐 없냐, 그래서 교사 자격증, 사회복지 2급, 그다음에 1급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이 생활복지사로 근무가 가능하고요.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3년의 경력을 쌓으면 요거는 3년이죠. 사회복지사에서 아동이니까 3년을 쌓으면 충분히 이 센터장 자격이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립하는 방법 간단히 봤습니다. 간단히. 물론 이제 더 많아요. 더 많은 방법들이 있고 하는데 이제 정말 간단히
수박 겉핥기식처럼 간단한 내용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들도 더 많아요. 필요한 내용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지역화종센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